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죠.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1년에는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소띠해라고 합니다. 제가 73년생 소띠입니다. 이거 완전히 정훈 아빠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꿈을 가져봅니다. 제 동영상은 초보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계, 감리하시는 건축사님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 그리고 시공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안 보시면 되겠죠? 불쾌하시니까. 그쵸? 이건 편파적인 건축주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클성 접근이나 협박성 전화, 상호 되게 피곤하니까 정중하게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상가, 주택, 빌딩, 사옥, 건축, 공사, 결제 조건, 기성 조건, 공사비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도급 계약 시 공사비 지급 조건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잘못 줬다가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거나 엄청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나쁜 시공사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한답니다. 좋은 시공사, 나쁜 시공사 모두에게 건축주가 유리한 결제 조건, 기성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시공사들이 많이 요구하는 결제 조건, 기성 조건, 그러니까 공사비 지급 조건이라고 하죠.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주로 건설업자님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겁나게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임대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30%, 어떤 분은 10%만 주면 나머지는 다 내가 대출을 해서 알선을 해서 대출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모자란 거는 전월세 내가 분양이나 임대 해가지고 잔금을 내가 다 받아가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건축주가 지금 공사할 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와 대박 이러면서 엄청 싸게 하시네 하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덜컥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유형은 계약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일단은 계약금을 다 받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요 라고 해서 계약서 쓰는데, 건축주님들이 많이 여기 걸려 들어가십니다. 이 계약금을 받으면 내 현장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 빚잔치를 합니다. 다 써요. 딴 데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급하니까 일부 20%든 30% 빨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 데 공사를 꺼요. 그래야지 준공이 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다 딴 데다 썼으니까, 계약금을 다 썼다 보니까 우리 건물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터파기만 살짝 해놓고 가다 서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황당하죠.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현장 준공금이 들어와야 된다, 다른 현장 기성금이 막혔다,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자금이 말랐다,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을 시킵니다. 이제 건축주가 왜 공사를 안 하십니까? 좀 빨리 하세요. 막 그러면 공사비를 좀 빌려달라 공사비를 달라도 아니고 빌려달라 제안을 합니다. 그때 대출을 받아서 하시기로 하시지 않았냐, 막 그러고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건축주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할 테니까 건축주님이 좀 대출을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또 대출을 막 알선을 하고 공사비를 좀 빨리 융통을 해오라고 막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주가 계약에도 없는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죠. 또 공사비가 떨어지면 또 스톱시키고 지연시키고, 그러면 또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계속 지급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벌써 다 쓰고 조금씩 받은 돈으로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계속 받아가서 결국 공사비를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건축주가 이제 뭐라고 하면 건축주 돈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요구 사항이 많냐, 막 이러면서 건축주를 막 윽박지르면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죠.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돈도 안 주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시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건축주가 이제 돈을 융통할 데가 없으니까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텨요. 아니 계약대로 이행을 해달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을 해버리고 잠적을 해갖고 계약 해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래 너 빨리 그냥 빠이빠이 하고 서로 헤어지자라고 계약 해지하자 그러면 건축주가 해지 요청을 했다는 빌미로 엄청난 실비 정산 요구를 해요. 계약서를 무시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 비용을 부당하게 엄청 많이 뻥튀기 시켜갖고 청구합니다. 정말 나쁜 시공사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저한테 막 피눈물 흘리시면서 오신 건축주님들이 많은데요. 절대 계약금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공사비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시공사가 대출하고 알선하고 임대해서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공사 중에 자선사업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벌어서 잘 살라고 뭐 시공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돈, 회사 돈을 투자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 이게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도 그걸 넘어가요. 말로는 뭐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 회사 탄탄하다, 여태까지 수백 개 공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뻥을 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시긴 한데 저는 못 봤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공사량에 따른 매월 말 기성 청구 계약입니다. 주로 관급 공사, 그러니까 정부 발주 공사, 대형 공사 현장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공사한 만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매달. 이 방식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독관이 없는 그런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이거 하면 건축주가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공사한 만큼 매월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십니다. 얼마나 깨끗한 결제 방식이고 서로 부담 없는 결제 방식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매월 공사한 만큼 조금씩 받아가면 건축주도 부담이 덜 되고 시공사도 매달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는. 근데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공사량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이거예요. 얼마가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공사가 얼마가 돼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알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소장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면 그냥 군말 없이 그냥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정직하게 이렇게 청구하면 좋은데, 물론 정직하더라도 시공사, 건설회사 본사에서는 매월 말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월급 줘야 되고 막 이거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각 현장별로 기성을 빨리 타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타오면 더 좋겠죠. 현장 소장은 월급 주는 사람 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기성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은 공사, 그리고 자재도 아직 발주도 안 내렸는데 발주 내렸다가 뻥치고 자재비까지 포함한다든가 관리비도 막 터무니없이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를 많이 요청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공사량보다 더 많이 청구를 해요. 또 많이 청구해야지 또 감독관이나 건축주가 또 깎아요, 기성을. 그거 깎을 거 예상해서 뭐 1억 받아야 되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청구하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청구하다 보면 공사량보다 공사비가 많이 지급이 되겠죠. 매달 이게 쌓이고 공사비가 남아있는 공사량보다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시공사에서는 공사할 거는 많은데 공사비는 남은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은 공사비로 준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시공사의 선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가져와서 우리 공사를 마무리한다. 두 번째는 부족한 공사비만큼 추가 공사를 만들어서 추가 공사비로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거 많이 쓰시죠? 셋째로 건축주하고 관계를 막 악화시켜요. 막 싸워요. 현장 소장이 대표하고도 싸우고 건축주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요. 기분 나쁘다. 그런 다음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과도한 정산 공사비를 청구해서 최대한 이익을 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첫 번째가 착한 시공사, 두 번째가 나쁜 시공사, 세 번째는 정말 악마 같은 시공사입니다. 저 이거 다 경험해봤는데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나쁜 시공사 많고요. 악마 같은 시공사도 많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실제로 감독하면서 당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도 끔찍합니다. 그런 상황이. 설마 내 건물 신축하는데 이런 일 당하겠어 하시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감독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도 당한다니까요. 이외에도 공사비 지급 조건이나 기송 조건, 결제 조건 다양한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다 보면 하루 종일도 모자랍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시공사는 자선사업가가 절대 아닙니다.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싼 게 무조건 비지떡입니다. 정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000명 넘었어요. 구독자 감사합니다.